나왔던 거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익 그러면 손실이냐 이익이냐를 계산해서 나타낸 표에서 왔다라고 해서 손익거래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따져서 나타낸 거래인 거죠.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건 포괄 손익 계산서에서 나온 것이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하면 이익잉여금은 실현된 부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된 부분을 반영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 이건 당연히 아주 기본이 되는 표니까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까 회계 기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까 회계 기간은 1년이라고 했고 제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회사가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초는 1월 1일, 기말은 12월 31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네요. 지금 시점이네요. 작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이었던 기업은 올해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재무제표 작성해서 이익을 계산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이 시점에 회계사무소라는 곳이 신고를 대행해주는 기간인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엄청 바쁘고 돈도 많이 버는 기간이 3월달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5%에서 10%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닐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만약에 이제 회계 기간은 1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회사가 2022년 3월 1일 날 회사가 영업을 시작했네요. 자, 그러면 3월 1일이 기초가 되겠죠. 기말은 언제일까요? 기말은? 자, 회계 기간은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말은 언제일까요? 자, 기초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1년이라고 그랬죠. 1년. 회계 기간은 무조건 1년입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1일 날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1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2월 28일 또는 29일이죠. 2023년이 2월 29일까지 있나요? 자, 2023년이 2월 달이 2월 29일까지 있으면 2월 29일까지, 28일까지 있으면 28일까지가 회계기간이 되겠죠. 그러면 기초는 2022년 3월 1일이고 기말은 2023년 2월 29일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자, 아까 기업은 개인기업이 있고 법인기업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세금을 내는 법이 다릅니다.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거든요. 법인기업은 자, 무슨 세금을 낼까요? 자, 힌트는 기업에 있습니다. 법인기업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우리 뭘 공부한다? 법인기업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기업. 자, 회사가 규모가 적은 기업이 개인 기업이거든요. 자, 개인 기업은 굳이 재무제표 안 만들어도 이게 얼마인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회사의 재산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뭐 회계순환 과정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하고 분류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벌면 내 거고 내가 까먹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고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법인기업이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큰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회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법인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법인기업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회계기간은 1년입니다. 자, 근데 소득세법은 회계기간이 회계기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역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은 똑같은데 연도 똑같은데 하나는 여기 붙었고 하나는 여기 붙지 않았네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이게 뭐가 다르지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찾아봤었습니다. 똑같은데 뭐를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했지? 완전히 다릅니다. 자, 회계기간은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무조건 그냥 1년인 겁니다. 자,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계기간이 1년이고, 자, 영업을 시작한 것이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회계 기말은 언젠가요? 자, 적어봅니다. 자, 7월 1일 날 영업 시작. 자, 그럼 기초는 7월 1일인데 기말은 언제인가요? 김나연? 김나연? 네. 자, 기말은 언제일까요?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1년입니다. 방금 우리가 했었던 방법대로 생각해 주면 돼요. 1년째가 되는 날 언제입니까? 그렇죠. 6월 31일입니다.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6월 달은 30일까지 있거든요. 회계를 하려면 몇 월 달에는 며칠까지 있고 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자 며칠까지 있는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법인기업은 이래요. 근데 소득세법은 1영년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죠? 자, 이것도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 맞거든요. 개인기업도, 그 다음에 근로소득도 다 1영년입니다. 그러면 내가 7월 1일 날 회사에 입사를 했네요. 자, 그러면 세금은 1영년인데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되느냐?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이라면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뭐냐 그러면 달력상에 제일 마지막 날, 1년째가 되는 날 이런 뜻입니다. 1영년은 달력상에 제일 마지막 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날 취업을 해도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 되고
7월 1일 날 입사해도 7월 1일부터 달력 제일 마지막 날에 있는 12월 31일까지 급여받은 부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하는 자그마한 커피숍, 개인 커피숍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커피숍이긴 한데 규모는 비슷한데 하나는 스타벅스는 법인이고 하나는 개인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타벅스도 7월 1일부터 영업 시작했고 옆에 있는 작은 커피숍도 개인 기업도 7월 1일 날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고 개인 기업인 조그만 커피숍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다르죠. 그래서 회계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 기업에 중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 기업이냐 법인 기업이냐에 따라서 세금 과세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개인 기업 하겠다 실무에 가보면 그때서는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회계 기간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 현금 흐름표. 현금은 대표적인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 이 자산도 현금도 기초 현금, 기말 현금, 재무상태표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현금 흐름표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기초에는 얼마로 시작했는데 기말에는 얼마가 되었네 라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는 겁니다. 적어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작성한 거죠.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초 현금이 100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말 현금이 1월 1일에는 100원이었는데 12월 31일 날에 기말 현금을 보니까 60원 남아있네요. 자, 이건 좋은 신호입니까? 나쁜 신호입니까? 모르겠답니까? 1번 좋은 신호, 2번 나쁜 신호, 3번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자, 대답?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건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생각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김동욱. 네. 자, 1번. 좋은 거다. 2번. 안 좋은 거다. 3번은 알 수 없다. 뭐라고 생각하나요? 1번. 네. 좋은 경우다. 네. 자, 그 다음에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자, 마흐르든. 네. 자, 2번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2명만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알 수 없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자, 현금이 나한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현금이 처음에는 100원이었는데 나중에는 60원 남아있네? 그럼 40원 나갔으니까 어디에 썼네?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재무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이 있는데, 투자활동 중에서 회사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자,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것을 우리 캐파를 증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흔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자, 캐파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도 구입하고 건물도 구입하고 기계도 사야 됩니다. 생산량이 공장이 있고 공장을 더 늘리고 기계를 더 사야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 이거 하는데 돈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현금이 나간 겁니다. 유출된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이때 현금이 줄어들었네요. 어쨌든 돈이 나갔죠. 토지 사고, 건물 사고, 기계 사려고 돈이 나갔죠. 자, 이런 지출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유하여, 자, 유하여, 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지출. 자, 이건, 정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신호일까요? 나쁜 신호일까요? 우리, 이제 주식을 해보면, 자, 주식시장에 어떤 회사가 500억을 투자해서 증설한다. 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막 주가가 오릅니다. 증설한다라는 얘기는 공장을 더 지어서 기계도 사고 생산량 늘린다라는 얘기거든요. 생산량을 늘린다는 건 수요가 어떻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무 때나 늘리지는 않겠죠. 생산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까? 적기 때문입니까? 자, 생산량을 늘린다. 수요가 많아서 늘린다. 수요가 적어서 늘린다. 그렇죠. 많아서 늘리겠죠. 자, 많아서 늘리면 이제 수요자도 있고 생산량도 늘어났고 그럼 많이 팔 수 있겠네요? 매출이 늘어나겠네요?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막 오르는 겁니다. 미래 이익이 많이 날 거니까 그러면서 미래 이익을 지금의 주가에다가 막 주주들이 반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냈다. 엄청 이익이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이미 예상한 이익 아니냐. 그 정도는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네.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한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어떤데 이걸 따지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그때 가서는 매출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반영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참 주식이라는 게 이제 심리 싸움인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해는 했죠? 제가 설명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증설하기 위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줄었네요. 자, 이건 그러면 좋은 지출이다, 나쁜 지출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지금 금방 다 답 나왔죠? 좋은 지출, 나쁜 지출? 어떤 지출이다? 그렇죠. 좋은 지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현금이 맞냐, 기말현금이 맞냐,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재무영업 투자활동에서 우리가 이 지출이 좋은 지출인지 나쁜 지출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분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석은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금액으로 표시된 것들이거든요. 금액으로만 표시해 놓으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 궁금하겠죠. 주주들이, 정보 이용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주석입니다. 그래서 표로 된 건 아니고 설명하는 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자산부채자본,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은,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저를 따라와야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 정의 제가 해놓은 거. 자, 이거를 전부 다 따라와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배운 방법들도 사실 있을 텐데, 제가 자, 이렇게 정의해주는 방법을 따라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훨씬 회계가 뭐 까먹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외워야 되는 거 이제 여기 제가 빨간 걸로 해놓은 거 다 외워야 됩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괄호 해놓고 이제 과제로 낼 거니까 자, 체크를 좀 해두세요. 뭐 필요하면 사진 찍어 놓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제지하지 않습니다. 자, 공부하면서 괄호 채워서 나중에 과제 제출하는 거. 자, 그게 중요한 거죠. 공부한다라는 거. 자, 빨간 부분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까만 부분들은 이 빨간 부분들을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다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국어 언어 뜻을 몰라서 낱말 뜻 사전 찾아보고 했던 거 있죠? 뭐 여러분들은 사전 세대는 아닌 것 같네요? 어때요? 사전 찾아보고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고 낱말 뜻 찾았나요? 어때요? 장종혁, 황다홍, 네. 자, 장종혁 사전 찾아서 낱말 공부 해본 적 있습니까? 자, 황다홍, 다홍이는 사전 찾아서, 종이 사전 찾아서 단어 뜻, 낱말 뜻 공부해본 적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세대가 다르니까? 아, 인터넷으로 찾은 세대네요. 예, 인터넷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저는 이제 사전으로 찾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제 세대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회계 관련 용어 사전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국어 사전도 없어지고 사실. 그리고 이제 근데 제 아들도 사전 초등학교 때 사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활용을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고3인데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작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인터넷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개정 과목들이 나옵니다. 잘 모르겠네, 개정 과목 이름이. 이게 뭔지? 그러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뜻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다 나옵니다. 아니면 회계원리 책 찾아봐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고 의미를 알면 당연히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가 가늠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자, 이 정의에 맞는지 개정 과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 다음에 또 분개하면서 분개할 때 어떻게 하면 자산과 비용을 좀 구분할 수 있는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분개할 때 자산으로 봐야 될지 비용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면
분기하는 데 있어서 발전이 옵니다. 무조건 개정 과목 이게 대여금 자산이고 임차보증금 자산이고 이렇게 외웠다가 분기라는 걸 하게 되면 처음에는 분기가 되지만 나중에는 외웠던 거 다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는 수업은 자, 빨간 거 이 부분만 딱 외우면 됩니다. 이 부분만 외우면 돼요. 자, 물론 이제 수익과 비용은 이 전체를 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할 게 요거라서 자, 빨간 걸로 해뒀을 뿐입니다. 자, 자산은 현금 또는 현금화입니다. 현금은 대표적인 나의 재산이거든요. 자, 재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가면 친구한테 일주일 전에 빌렸던 2만 원 갚아야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8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자산은 지금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네, 네. 대답 고맙습니다. 자,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입니다. 자, 왜냐? 자, 빌린 돈 2만 원은 오늘 내가 꼭 갚겠다라고 안 했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10만 원 나가서 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2만 원 미안한데 내가 내일 갚아줄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내 지갑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죠. 내 지갑 안에 있으면 내가 소유권을 가진 겁니다. 친구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자, 가다가 10만 원을 자, 지갑을 잃어버렸네요. 그러면 이 돈 이제 내 돈입니까? 아닙니까? 지갑 잃어버려서 10만 원도 같이 잃어버렸죠? 내 돈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현금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돈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엄청 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택시에서 발견했다. 이건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아니면 요즘에 CCTV 잘 돼 있죠. 결제할 때 택시도 다 카드로 결제하죠. 그럼 누가 그 다음에 탔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돈을 가져가서 썼다. 그러면 나중에 다 발각되는 거죠. 그러면 감옥에 갑니다. 근데 버스에서 잃어버렸다. 또는 길 가다가 잃어버렸다. 이건 증거도 없고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찾아주려고 하지도 사실은 않는 거죠. 내 돈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은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려면 내 지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몸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수중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 아니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채팅창에 한 개씩 적어봅니다. 자, 한 개씩 적어볼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은정이 땅 있나요? 자, 여러분들 명의로 된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찾아보면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자, 노트북 있습니까? 없습니까? 컴퓨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면 현금화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당근마켓에 보니까 다 팔더라고요. 나는 그런 그 중고로 파는지 모르고 되게 험하게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액정도 한번 깨지면
돈이 뭐 배터리랑 다 일체형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뭐 20몇만 원, 30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접는 핸드폰. 자, 그건 뭐 몇십만 원? 7, 80만 원 정도 나오던데 휴대폰도 현금화 되는 부분이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 자,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것들. 그다음 내가 명품백이 있다. 그러면 명품백. 이것도 판매 현금화되니까 나의 재산인 거죠. 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현금화되면 나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뭐 현금과 예금 이 정도로만 요 정도 있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다 체크해 보니까 내 재산도 꽤 되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자, 그런 것들이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기업들과 관련해서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땅. 자, 현금화되는 것은 제가 두 개로 나눠 놨거든요. 채권, 돈 받을 권리여서 현금화되는 것. 제가 눈에 보이는 건데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 두 가지로 제가 특징을 나눠 놨습니다. 채권과 재화, 이걸 기억해 두세요. 토지 팔면 현금화 되죠? 건물 팔면 현금화 되죠? 비품 팔면 현금화 되죠? 차량 운반구 팔면 현금화 되죠? 그리고 기계 팔면 현금화 됩니다. 투자 부동산 팔면 현금화 됩니다. 자, 상품 제품 원재료 팔면 현금화 되죠? 우리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 정도는. 자, 채권. 자, 매출 채권. 매출하고 돈 받을 권리가 생겼네? 그럼 외상으로 상품 팔았다. 외상으로 매출 팔고 나중에 돈 받기로 했으니까 채권이 생겼다. 이거죠. 자, 대여금 빌려준 돈 나중에 받아야죠. 현금화되죠. 임차 보증금. 자, 임차는 부동산을 빌려준 겁니까? 빌려온 겁니까? 빌려준 겁니까? 빌려온 겁니까? 그렇죠. 빌려준 거죠. 저 부동산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받아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자, 근데 이건 임대보증금입니다. 자, 대자가 가야 되는 거죠. 임대 그러면 빌려준 건 임대입니다. 임대. 대여금 할 때 대. 임차보증금은 빌려온 겁니다. 우리 월세를 얻으면서 보증금 걸었다. 이거죠. 이걸 임차보증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은 그러면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 받았다. 이거죠. 자, 요거 쉬는 시간에 임차와 임대를 인터넷 찾아보고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3교시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3교시에 봅시다. 자, 나갔다가 들어오세요.